안녕하세요. 체육인 관계자 여러분. 저는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하고요, 금년 1월 달부터 영상에서 뵙고, 또 7, 8, 9월 달에는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큰 그림은 다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장님들 얼굴이죠. 이제는 디테일하게 덧칠할 부분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이번 12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체육회장님의 얼굴을 그려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도 체육회장 선거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에 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일정별로 좀 타이트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유의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아마 뭐 그림이 하나 있죠. 미션 해가지고 중점 과제 이런 사항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팁으로 가져왔습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가면요, 경영전략이라는 내용에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왜 이걸 올려놨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도에서 토론회를 하게 된다면요, 토론회 개최할 때 이 어젠다들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젠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도 실정에 맞게 해나가면 아마 좋은 토론회의 주제들이 선정되겠다 싶어서 놨는데, 토론회 과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회장님을 그리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다 보니까 전번에 제가 영상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0 플러스 1은 100일이 아니라 1000이 100일, 200이 될 수 있고, 100 마이너스 1은 99가 아니라 0이 될 수 있다. 선거는요, 제로 썸 게임입니다. 그래서 50에서 플러스 1을 더 얻은 분이 당선돼서 100을 가져가게 되고요, 50에서 마이너스 1을 잃은 49분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 썸 게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심판자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만이 선거에 하자 없이 무난히 끝나고 소송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콘텐츠는 맨 먼저 1부에서 30분 동안요, 사전 준비를 셀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운영이, 정말 위원회가 컨트롤 타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선거의 명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업무입니다. 디테일하게 하자 없이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후보자는 선거지사이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만 하고,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금지, 당선 문제는 2부에서 한 30분 동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선거 주요 일정이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수없이 설명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큰 그림만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인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선거인수 배정하고 토론회 준비도 하고 소견 발표 준비해서 무난히 12월 15일 날 선거를 관리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셀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위원회 구성 인력을 다 확보를 좀 하고 있죠.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확실하게 체킹을 해서 위원 이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셨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혹시 회장님이 출마 의사 표명서를 내게 되면 직무대리 회장님으로부터 이사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미리 구성하면 안 될까요? 혹시 회장님이 안 나온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나오신다 하면요, 셀프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타 후보자들의 공정성 시비가 왔을 때 참 공색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원회 구성해서 삐걱거리면 선거 관리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선거 끝나고도 또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거 준비 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선거인수 배정 대비 상황입니다. 인구수, 등록 선수 다 이미 준비했죠.
정회원 단체 대의원수 같은 거 다 배정하기 위해서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해보고, 두 번째는 후보자들이 정책 토론을 하겠다 하고 만약에 신청서를 전부 받게 되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토론의 지침 준비를 안 해놔두면 선거 기간에 가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서 다 지침, 소견 발표의 지침, 정책 토론의 지침 다 내려보냈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정에 맞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네요. 그때는 출마 의사 표명서를 이제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출마 의사 표명서 제출 받거나 또는 상임 임직인 경우는 사직 원서를 받네요. 사직서를요. 그렇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특히 회장님이 출마 의사 표명서를 냈거나 덜어는 사직서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직무대리의 회장님을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직무대리 회장님께서 직접 이사회를 소집해서 선거운영회를 구성하시라 얘기입니다. 선거운영회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구성하면 되는데, 지금 미리 구성됐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요. 또 앞으로 이 시간에 맞춰서 구성하면 되는데, 미리 구성한 데는 꼭 이 문제만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회장님이 출마사 표명서를 내게 되면은 이제 셀프 선거운영회 구성했다는 그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은 일단 7명에서 11분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예부위원 3분의 2를 하라겠죠. 그런데 덜어는 있잖아요. 예부위원, 내부위원들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후보자하고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친족관계 있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기피 신청해야 되고, 또 친족관계 있는 분들은 사퇴를 시켜야 됩니다.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운영위원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이 후보자 나오실 분들하고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2년 전까지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이해충돌이 대상이 되거든요. 물론 3년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법에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친족관계는 나의 핏줄로 본가 애가 8촌까지고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사촌인데, 그 아내가 만약에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온다면 사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회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송합니다. 위원장 호송할 때는 내부위원은 될 수 없고 예부위원만 호선에 참여해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이 소개를 좀 안 드렸는데, 출마사 표명서를 낼 때는 선거관리규정 별지 7호 서식에 따라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로 7호 서식이 어디 있습니까? 궁금해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정석에 들었죠. 그 다음에 사직을 내신 경우는요, 통상적인 임의서식을 쓰면 되니까 이 사직을 내는 서식은 뭐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직은 본인들이 서식 없이 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출마사 표명서는 7호 서식인데 구체적으로 서식 전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맨 먼저 여러분들이 선거관리 규정 1호 서식이 있습니다. 1호 서식은 위원 승낙서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만들어서 위원 대상자 할 때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공고 서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예비 선거인 추천 명단도 별지 3호 서식인데요. 정회원 단체에서 내게 되는데 여러분 별지 3호 서식 보고 정회원 단체에 안내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수로 회장들한테 받는 동의서가 있고 예비선거인한테 받는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받아놓더라도 문제없습니다. 해당 대의원이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선거인 명부 누라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5호 서식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6호 서식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이요. 별지 7호 서식인데요. 출마할 체육회에다 내면 되십니다. 그런데 덜어는 출마하지 않고 자기 체육회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출마할 체육회에다 반드시 통보를 해주고 서로 상호 교류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후보자의 징계 사실 유무 확인서입니다. 이 부분은 출마할 모든 해당 단체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도 후보자가 내는 것인데, 그건 입후보의 후보자 등록 서류에다 첨부하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도 후보자가 작성합니다. 그것은 등록 서류에 첨부하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후보자 등록 표명서, 사직서, 제출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 확인서문은 후보자가 해당 단체에다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후보자 등록 서류에 붙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입법 게시물 이의신청이라든가 회장 선거에 관한 신고 신청서, 그 다음에 중지 경고 시정명령 통지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사항입니다. 위원회 사항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회장 당선인 공고는 뭐 17호 소식입니다만 체육회에서 내는 것이고, 나머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은 누구누구 합니까? 후보자하고 선거인이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내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이 서식은 여러분들의 선거 규정 별지 서식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위원회 운영위원회네요. 위원회 운영회는 원칙이 위원장이 소집하는 건 당연하고요. 의결 정정수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여러분들이 수차 설명해서 여기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이번 선거 관리 컨트롤 타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요. 그래서 각종 유권 해석 관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우리 위원회도 유권 해석 요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주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유권 해석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요,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선거 전문가들이라든가 학계, 또 시민단체, 체육계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데, 혹시 혼란이 올 소지가 있거나 또 전국적인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대한체육회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자문을 얻으면 우리가 자문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선관위 자문 받거나 우리 자문 받거나 또 자체 위원들이 결정하거나 해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옛날에 많이 설명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주요 일정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우리 컨트롤 달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초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촉장 전달을 해야 되겠죠. 직무대리가 하든 출마하지 않으면 회장님이 하든 위촉장 전달을 하고 위원장 호선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면 되는데, 이날이 이제 11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날 소집하면서 그 다음날 할 선거인수 배정 문제라든가 또 소견 발표의 지침이라든가 토론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결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건이 위원회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있겠네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황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맞춰서 시도의 형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12월 5일이 됩니다. 12월 5일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 이게 후보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날은 꼭 위원회를 해서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소견 발표의 일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장소는 투표소에다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시간만큼은 이날 결정을 한 이유는 뭔 이야기냐면은, 지금 미리 공고를 해놨으면 그때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시간 결정이 변경됐을 때는요. 후보자가 두 명만 나왔다 하면은 20분이면 소견 발표가 끝납니다. 그리고 레프타임 해도 한 30분이면 끝나니까 적어도 한 40분 전에만 하면 되고, 4명 나왔을 때는 1시간 전에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4명 이상 나왔을 때는 10분씩 더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뭔 문제가 생기냐. 2시부터 5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투표 시간을 정해놨는데, 후보자들 2시에 불러서 한 2분 때문에 한 20분간 소견 발표하고 나서 한 40분간 기다리라면 선거인들 아우성일 겁니다. 그런 항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간을 잘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입니다. 이 정책 토론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날 여러분들이 후보자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서, 설명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신청서를 받습니다. 나가 정책 중에 참석하겠다. 저는 참석하기 때문에 혹시 한 명이라도 안 오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오면 이날은 꼭 위원회를 해야 되고, 안 오게 된다면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안내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 정책 토론회를 12월 예정입니다. 10일경인데 이건 시도 형편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견 발표에 투개표 참관 당선인 결정, 이게 이제 12월 15일 선거날이네요. 이날은 반드시 위원회들이 해야 되고, 위원들이 3분의 2 이상은 현장에서 유지하고, 소견 발표 때부터 당선인 결정이 끝나서 방망이 칠 때까지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 유권 해석을 하거나 이런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사안 발생 시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7회, 5에서 7회 정도 할 것 같고, 플러스 사안 발생 시 알파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정책 토론을 안 하는 데는 또 그만큼 숫자가 좀 줄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토론회까지 하면 적어도 5회에서 7회 정도는 지금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선거인, 중요한 부분이네요. 선거인이에요. 정관 24조 1항 선거인 선출, 회장 선출 기구에서 하는 것이죠. 정관 11조 1항에는 관할 체육 정회원, 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의 장들입니다. 이 장들은 다 필수 선거권을 갖습니다. 다만 그 회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직무대리가 지정되고 대의원 자격은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 후보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선거권은 없다. 사직한 경우에는 직무대리가 갖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 구성은 나머지는 정회원 단체의 대의원 중에서, 관리단체는 물론 안 되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선거권입니다.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거나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네요. 선거일 이전에 임기 만료가 되는, 만약에 대의원이 있다면 그분들은 명부에 올라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올랐으면은 또 시도체육회에서 걸러내야 되고요. 그것도 모르고 착오로 올라 있었으면 중간에도 그것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선거권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선거권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선거권 제한하고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다음 주에 조금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도 선거일 배정이네요. 이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구시수에 맞춰서 정수 범위 이상으로 꼭 하시되, 이미 등록 선수도 다 확인됐고 인구수 확인됐죠.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가중치 배정할 때 등록 선수 수가 한선에서 동일한 두 개 단체가 있는 경우가 덜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도는 규정상에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자문해드리기를, 그럴 때는 같이 추가로 한 명 더 주는 걸로 해라, 그렇게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그 대신 자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해서, 여기는 동수이기 때문에 같이 두 분 다 추가로 가중치 부여를 한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차 배정이 끝나잖아요. 2차 배정이 조금 힘든 데가 있더라고요. 다음 시후에 강원도 곳은 있는데, 강원도 곳은 사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히 광역시 같은 데는 상당히 2차 함수 이상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4차 함수를 풀어야만이 해결될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강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구체육회는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육회는 각종 종목단체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단이다 보니까 구의 체육인들도 다 흡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 체육인들은 조금 대의원이 열악하고, 그 대신 시체육회는 활성화되어 있어서 2배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잘 맞춰서 처리하시고, 그래도 도저히 불가하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무리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에 미달된다 하면 그것도 대한체육회 승인을 맡아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시도의 소형교육청 배정 사례 강원도 겁니다. 이 강원도 곳은 모델 사례예요. 강원도는 구시군 수도 많고 또 도체육회도 잘 활성화돼서 대의원들도 잘 정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대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도 초과하지 않고 또 전체 대의원 수하고 전체 구시군구하고 시도의 전체 대의원 수의 비율도 아무 적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난히, 이 숫자는 예시니까 316명이 강원도 수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원도는 이렇게 해도 무난히 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강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 또 같은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좀 아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여담으로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네요. 소속 관할 정회원 단체, 관리단체는 제외되겠죠. 정회원 단체에서, 이 정회원 단체에서 선거인을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회원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걸 잘 들어보시고 이 내용들을 잘 추천해 주셔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 시도체육회에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통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접수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11월 20일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이전에 뭐 접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작성하는데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날 이까지는 잘 지키고 나머지는 그 앞전에 여러분들이 문서 접수했으면 검토하면 됩니다. 뭘 검토해야 할까요? 선거인 자격 여부입니다. 선거인 현재 만 18세인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그걸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전부 진구를 해야 됩니다. 5일 동안 받으라 하니까 출타해가지고 또 서로 소통이 안 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진구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미제출자는 본인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서 미제출자 나는 이번 선거에 참여 않겠다고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선거인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에 제외한다는 것만 꼭 유의하시고 있다.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내가 또 넣어놨죠. 대의원 중에 결격자하고 개인정보 제출자는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는 또 전원 제출해야 됩니다. 도로는 7명 배정을 했다고 7명 추천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원 제출해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이면 10명 다 왔을 때 우리 체육회에서 7명 무작위 추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작성하면은 11월 26일까지 시도체육회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제출해도 관계없습니다. 준비되면 제출하십시오. 다만 11월 26일이 딱 지나면 명단 제출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추가 재요청에 불과하다. 그냥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돼 버렸으면 할 수 없이 이번 선거에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돼갖고 선거인의 항의를 받게 되면 소속 정회원 단체에서는 또 곤란스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선거인명 확정만 남았네요. 다시 한번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라고 앞에다 표시만 해놨는데 설명은 별도로 안 되겠습니다. 다만 선거인이 될 수 없는 자하고 선거권을 제한받는 자 총칼해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설명하려고 앞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위에 있는 이 선거권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없는 자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없는데 올렸거나 대의원 적법하게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약에 올렸거나 또 선거일이 날 대의원 자격 유지 못하는 사람을 올렸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사의등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의등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위탁선거법에 따라서요 형사처벌이 뒤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등재시키는 일은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관리단체 대의원입니다. 관리단체 대의원인데 이 관리단체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의원이 중복돼서 다른 관리단체 아닌 종목단체 대의원인 경우는 여기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걸러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후보자, 상임위원, 직원, 선거 운영위원 뭐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일이고, 개인정보 동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명단에 올렸더라도 시도 체육회에서 걸러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정보 동서를 꼭 함께 제출해 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이 예비 선거인을 추천해서 잘 보내왔네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는, 시도 체육회에서는 예비 선거인 명부를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를 3일간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은 꼭 3일간 작성하라고 했는데 업무에 혼란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 3일간을 줬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하든 이틀 만에 하든 여러분들이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격자 꼭 확인 한번 하십시오. 두 번째는 중복자 조정입니다. 중복 대의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축구에도 있고 야구에도 있고 배구에도 있고 이렇게 중복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본인 의사를 물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단체에다가 배정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를 작성 말에 하루 전까지 의사소통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하십시오. 다만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직권 배정할 때는 대의원 수가 적은 데다 배정해 주면은 선거인으로 뽑힐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배정해 준다면은 먼 훗날 다음에 우리 후보자 유권자들한테 원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권 배정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 되면은 이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데, 이것도 3일간 작성합니다. 3일간 작성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작성할 때 필수 대의원 무조건 들어가죠. 플러스 단체별로 배정한 수만큼 무작위 추첨합니다. 자, 5명씩 배정했어요. 1명도 없는 데는 추첨할 수 없으니까 없네요. 2명밖에 없는 데는 2명 전부가 뽑으면 2명 다 나오니까 되네요. 자, 7명 이상, 6명 이상 있는 데는 5명 뽑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작위 추첨하라는 얘기니까 배정한 단체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 다 되면은 이제 문자로 선거인들한테 이제 알려주십시오. 열람하라고, 언제까지 하라고. 그리고 선관위에는 정본 한부를 송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의신청을 이틀간 받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토요일, 일요일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선거는 정말 타이트하게 법정 기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날은 할 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평일 근무 시간 9시부터 18시 사이에 하도록 안내하고, 그때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12월 5일이 가면 딱 확정이 되네요. 그래서 선관위한테 정본 보내고, 그 다음에 신청서 사본은 후보자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 교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교부를 해주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후보자네요. 후보자는 될 수 없는 자는 정관 31조 1항인데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에 자세히 안내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네요. 안내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고 선거관리에서 철저하게 안내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 등록은 그것도 선거관리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12월 5일 날 이제 18시가 되면은 확정이 되니까, 그때는 반드시 선거 관련해서는 후보자 연석 회의를 하게 됩니다. 왜 연석 회의를 하게 되냐면 기호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 주관으로 하게 되는데, 선관위하고 미리 협조를 얻어 놔두십시오. 협조를 놔두고 그날 우리 운영위원 한 분하고 우리 간사님들이 가든 우리 직원이 가서 그동안 체육회에 안내할 사항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하고 소감 발표회. 이 내용을 꼭 안내를 해 주고요. 안내 문서도 가져가야 합니다. 가져가서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들한테 꼭 전달하고 서명까지 받아둬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서인데 이것을 접수를 안 했느냐 했느냐고 시비 걸리면 또 선거 치를 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후보자 등록까지 끝났네요. 여러분, 어느덧 30분이 다 돼가고 12월 5일이 됐습니다. D-10일, 18시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선거인 확정한 날입니다. 또 무슨 날일까요? 선거 관련된 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후보자를 확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웃는 분들이 나오세요. 어떤 분들이 웃는 분들이 나올까요? 아하, 후보자하고 한 명밖에 없는 체육회에서는 웃는 분들이 나오겠어요? 이제 그 시간 이후에 한 10일간은
좀 휴무를 해야 되겠네요. 한 분이니까 당선인 결정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거날. 그런데 또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계님들 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2명 이상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한 30분간은 2부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2부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